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완담합니다. 여자 셋의 삼담 독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담입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를 와,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랑과 세상을 이해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여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잘 차례대로 저는 지냈습니다. 파기왕 개복치. 계산드롱용. 키니입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낯선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해 주실 분? 저요. 네. 제가 원흉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가족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제가 밀접 접촉자인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여러 번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조금만 기침을 해도 설마?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약간만 코가 매콤해도 설마? 나일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만나 뵙고 이제 이걸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이 음, 걱정스럽고 조심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저희 줌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시국에 맞게 네, 이제 1시간 이런 걸렸다는 방송. 소식이. 네, 네, 이 세팅과 이 모든 것에 한 시간이 지금 걸려가지고 쪽 빠졌네요. 네. 예,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희가 유지를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어필을 짧게 하고 네. 싶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키니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저번 녹화 때 제가 이제 아마 퇴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퇴사를 해서 조금 쉬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걸 하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근황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 이번 주 통영 여행을 파기환 개복치님과 함께 즐겁게 하고 왔다는 것. 그것이 네, 저의 최근 근황입니다. 너무 좋은 근황이에요. 네, 정말 부럽고요. 이어서 파기한 개국지가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지난번에 녹음하고 할 때 이제 회사에서 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마음과 몸이 좀 분주하다라고 했는데 아주 힘든 고난과 역경의 여정을 다행히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휴가 내가지고 가족도 함께하고 키니님과 함께 통영 여행도 다녀와서 아주 편하게 쉬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산도님?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지낼 수가 있어서 다행히 그 가족과 별거의 상태를 지내다가 키, 어, 어제 돌아가서 이제 재회를 하였고요. 이게 저희 가족들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중증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게 정말 확실히 어떻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되고, 제가 1월 말부터 계속 저희 사무실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저희 가족들도 다 앓고 이래가지고 계속 코로나를 굉장히 실감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무사히 지나가시고 수월하게 회복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화이팅, 건강 화이팅.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고, 다들, 음, 앞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음,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작품은, 파기환 개국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선택을 할 때, 제가 그 직전에 읽거나 본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택한 거는, I Feel Pretty라는 영화였고요. 이제 그 영화와 더불어 지난번에 저는 산도님이 영화랑 책을 엮어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엮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헝거라는 책을 같이 한번 두 가지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헝거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헝거라는 책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뭐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이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 책으로 잘 알려진 록산 게이라는 작가의 책이고요. 이 책은 그 자전적 에세이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록산 게이는 키
굉장히 살집이 있는 살찐 몸을 지니신 분인데 그 록산게이가 이렇게 살찐 몸이 된 까닭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혔고요. 그 이유는 12살에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변모하는 마음과 자기의 마음과 몸에 대해 설명을 한 책이고 이제 그와 더불어 살찐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소고, 고찰을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이제 선정을 해봤고,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한 3년 전인가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건 다시 선정을 하고 나서 이 책은 되게 할 얘기 굉장히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걸 약간 전문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한테 좀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그냥 저와 제 친구들과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좀 컨셉 비슷하게 잡아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읽으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먼저 그냥 소감? 제가 오늘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누님부터 말씀하시죠. 아, 한누님부터 소감. 네. 저부터? 네네네. 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면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책을 선정했을 때 키니님께서 정신과적인 얘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뜬금없이 와, 정신과 의사분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도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라는 생각을 특히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어떤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자신의 몸에 관련된 이제 일에 대해서도 끝없이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이걸 계속 하잖아요. 이걸 한 200페이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도 없이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써내려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이 분에 대해서 해볼 수 있구나라는 감상이 가장 컸고, 저는 이제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이 굉장히 뒤엉켜 있고, 평소에 그 두 개가 어쩌면 등을 맞대고 있는 같은 몸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키니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공부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연구 결과로서 많이 알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이제 신경성 폭식증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의 성폭력을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이제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연구 결과로서만 알고 있다가 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정말 절절히 느껴졌고, 이런 이야기를 당사자가 쓴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록산게이 씨가. 저도 뭐 비슷하겠는데 일단 가장 신기한 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에세이, 특히 그 자전적이라는 말이 붙은 책들을 읽으면서 솔직하다라는 평이 붙는 것들은 약간의 기대를 하고 이제 읽기 마련인데 사실 보면서 그렇게까지 솔직하다는 생각했던 책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그 약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출판된 책에 비해서 솔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솔직했구나에 대해서는 좀 이랬는데 이 책은 와 진짜 솔직하다. 그래서 그 용기에 저는 약간 존경과 감탄을 좀 보내게 됐고 그리고 좀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모르겠는 감정도 있고 알겠는 감정도 있는데 그 알고 모르는 걸 다 합쳐서 그거를 이렇게
흡수하는 독자인 제가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상적인 부분, 이게 뭐 문장이어도 좋고요, 그냥 내용도 좋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키니님? 음, 저는 아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그 느낀 바와 사실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걸 겪는다라는 이제 결과만 알고 있다가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연구 중에 그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어린 시절의 역경을 이제 겪는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비만이나 아니면 당뇨나 이런 신체적인 질병들이 굉장히 나중에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음. 근데 어, 특히 이 책은 특히 이제 비만에 대해서 많이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록산 게이 씨가 본인이 이렇게 많이 먹고 뚱뚱해진 거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괴로운 어떤 성폭력을 경험했고 더 이상 어떤 남자들이 자기를 여자로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느끼면서 그런 몸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먹었다라는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안전이라는 게 정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였구나. 물론 이제 음. 그게 허기였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 그 사람이 의식하지 않든 자기가 느낀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론 비만이나 뭐 당뇨나 이런 식으로 결과물로 보통 많은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겐 그게 다 생존의 결과였다?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껴서 약간 반성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음. 그래서 이 생존의 과정을 쓴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반성은 어떤 부분에서의 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단어 그 자체로만, 결과 그 자체로만 제가 이렇게 아, 느끼고 있다가 이 음, 사람이 그 생존해왔던 과정을 사실 이 책에서는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약간 제가 가졌던 시선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니님이 지금 생존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좀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로 받아들이다가 생존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일종의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방금 좀 해봤습니다. 산도님은 또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쭉 읽는 내내 이 사람의 정말 의식의 흐름을 같이 이제 음, 플로우를 타게 되는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계속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자꾸 이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 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그 의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보고 이 록상게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요리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이제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TV 프로그램 속에서 굉장히 활기차고 그 사람도 막 말라깽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그 TV 속에 있는 어떤 그 요리를 가르쳐주는 출연자를 보면서 어,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내가 요리를 좋아해도 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보살펴도 된다는 사인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어, 뭔가 그 부분에서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사고한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음, 되게 본인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타인의 이게 비만의 이제 몸을 가지게 되면서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느끼게 되고 가족들의 걱정도 본인의 그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하지만 내가 너무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지라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냥 어느 날 문득 결심해서 나를 잘 먹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어려웠던 거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됐고 그 본인이 어떤 잠깐이라도 열망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계기를 만든다는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게 의식의 결과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건 가벼운 건데 스포츠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랑 좀 비슷해서 네. 저도 어렸을 때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막 피구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달리기도 항상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저는 운동. 지금도 막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제 록상계이도 그렇고 잘하는 게 중요한 사람인 거죠. 매우 공감합니다. 자기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표현도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책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 있고 잘해야지 이거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못할 거면 아예 시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정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애기들도 저요. 보면 그런 게 그쵸. 저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막 잘 못한다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싫어했어요. 그게 저는 이제 록상계를 보면서도 우등생적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좀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한참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막 수영도 배워보고 막 다른 것도 배워보고 물론 꾸준히는 못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거 못해도 너무 즐겁잖아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나는 오늘도 우리 반에서 제일 열등생이었어. 수영장 갔는데 내가 제일 못해서 제일 끝으로 보냈어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되게 즐겁게 그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미가 쓸모와 잘함에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 스포츠 얘기로 이어가자면은 피차 마찬가지였거든요. 엄청 무서워하고.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애초에 안 하고, 근데 그거를 맞아. 당시에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했던 것 같은? 맞아.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비슷하게 됐어요. 이제 옆에서 산도님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잘하면 더 좋겠죠. 재미가 붙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도 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으로 칭해지는 그런 활동들이 했을 때 몸을 움직이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있죠.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가 숨길 수 있고. 없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불을 안 켜고 하고 있는데 제 배경이 굉장히 어두워져가지고 네. 양해 안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약간 캠핑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책을 이러고 봐. 그래서 저도 인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공감했던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은데 저는 단연코 여기에서 공감하고 인상적인 부분은 허기입니다. 허기. 예, 저는 허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줄을 쳐놓은 부분들도 다 허기예요. 뭐 항상 미칠 듯이 허기가 졌어도 진짜 배가 고픈 적 없었다. 물론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했지만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거였는데 잠시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따가 조명을 켜야겠어요. 예. 나는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배고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우리 아버지는 허기가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다. 나는 다르게 알고 있다. 이거는 218조고요. 나는 허기가 마음과 몸과 심장과 영혼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저는 그냥 나의 문장이다. 내 얘기를 녹사인에게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 헌거를 보고 그런 말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꽤 오래 전부터 내 마음의 허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헝거를 읽는 내내 허기가 가장 와닿았고, 어쩌면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은 것도 이걸 수도 있어요. 여기 잘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되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연락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두 분은 마음의 허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 마음의 허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느끼는지 좀 궁금해요. 키니님. 음, 저는 지금은 사실 그걸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진 않고요. 어릴 때는 훨씬 많이 느꼈어요. 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상담을 한 1년 넘게 받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떨어져서 부모님 외국에 계시는데, 근데 뭔가 이제 제가 어떤 애정이나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사실 기대하지 않고, 어떤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도 거의 사실 잘 하지 않고, 그 자리는 계속 그냥 비워둔 채로 제가 지내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음, 보통 저는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0살, 20대 초반에.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좀 찾아다녔던 것 같고, 지금은 되게 운이 좋게도 그냥 일상적으로도 그런 게 채워지는 사람들 곁에 많이 두기도 하고, 뭐 제가 좀 건강해진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사실 허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채워줬어요? 음, 그냥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고, 저는 맨날 제가 되게 약간, 뭐랄까, 그런 꿈을 좀 자주 꿨어요. 밤에 누워있으면은 뭔가 이 우주에 나만 존재하는 것 같고, 음. 뭔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거랑 관련된 꿈도 많이 꾸고, 실제로 그런 감각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20대 초반에는. 근데 뭔가 그렇게 정말 저를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에 많이 만났고, 그러면서는 그런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연결된 끈 같은 게 생긴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허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방금 표현 뭐지? 이 세상과 연결된 끈이란 표현에서 굉장히 문과와 이과가 합쳐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산도님은 어쩔 때 그런 걸 느끼시나요? 제가 느낄 것 같나요? 안 느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차가운 사람이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캔디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청소년기 뭐 사춘기 이럴 때 되게 공허감과 외로움은 잘 모르겠고 어, 뭔가 고독감 같은 거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구나 정말. 그러니까 음,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진짜 단독자구나라는 생각을 청소년기에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건방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아까 키니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그런 걸 뭔가 채워줄 사람을 찾는다거나 어떤 연결감 같은 거를 이제 원하는 마음들인 거잖아요. 그게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근데 저는 진짜 저희 남편이 가끔 저한테 당신은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갈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춘기라고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네네네. 고독함을 느껴도 그냥 네. 고독하네에서 끝난 거네요. 그 이상으로 감정이 막 가진 않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반드시
채워야 한다거나 음. 제가 나중에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허기를 달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기나 이런 것들, 고독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게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채우고 더하고 메우고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정말 고독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불행하다고는 안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청소년기 사춘기니까 내가 되게 스페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이 나는 그런 걸 느낄 줄 아는 조숙한 아이야. 이런 이제 자의식이 좀 있었겠죠. 근데 내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공허나 고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다들 그거를 이제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마음에 예민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그거를 무던하게 저는 좀 무던한 편이겠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또 금방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느낄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허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걸로 내가 흔들리는 거가 좀 자존심 상해하는 타입? 뭐 이게 그런 타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허기, 마음의 허기, 그거에 대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저는 산도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방금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자기 연민이 그런 면에서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나를 막 되게 진저리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아, 불쌍해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럴 때는 약간 산도님이 지금 뭐 차가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죽비처럼 정신 차려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게 라고 하는 말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되게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좀 느껴갖고 근데 이제 뭐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키니님 얘기 들으면서 근데 저는 그냥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 막 저도 막 새벽 2, 3시까지 맨날 라디오 듣고 막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거는 그냥 그때 있을 수 있는 행동들인데 오히려 20대 후반 30대 넘어오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을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저는 호르몬 탓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원래가 이러네? 그러면, 나 생리할 때 됐다. 이런데 사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걸 알아. 왜냐면은 컨트롤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제가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항상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에서 비롯돼서 대체로 공허하고 마음의 허기를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밤, 새벽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핑계 같고 그냥 맨 앞에 말한 것처럼 내 자기 연민이 좀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산도님은 그런 게 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낄 때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그러니까 약간 대책이 아니라 그런 게 있을까요? 저를 얘기하자면 저는 폭으로 시작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폭식, 폭음, 폭풍 소비. 안 좋은 건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의 허기가 들면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막 토하기 직전까지 먹는다던가 다음날 내지는 막 택배가 며칠 뒤에 막 대여섯 개씩 쌓일 정도로 소비를 한다던가 혹은 막 술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마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기 학대 비슷하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두 분도 그런 내가 생각할 때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된 안 좋은 습관, 행동, 극한으로 몰아붙인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네네. 그 허기를 많이 느꼈던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외로울 때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막 카톡하고 뭐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뜬금없이 막 이런 얘기하고 귀여운데? 뭔가 뭔가 네. 귀여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음, 막 이런 행동들을 막 하고 그러면 좀 지금의 이렇게 저네요. 채워지면은 네. 약간 나아지고 이랬던 것 같고 지금의 저는 이거는 사실 허기보다는 뭔가 약간 삶에 불만이 생길 때 제가 하는 행동인데 저도 쇼핑을 가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고 뭔가를 가졌을 때 내 삶이 완성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 쇼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뭘 산다고 사실 제 삶이 더 만족스러워지지는 않아요. 그냥 일시적인 거지.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알아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막 사고 싶을 때 정말 짜잘한 거를 요새는 좀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마스크라든가 막 이런 막 짜잘한 생필품? 이런 게 오면은 일시적으로 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산도님도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런 걸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막 카페에서도 필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담배 피고 이럴 때 이제 저도 뭐 하나씩 뭐 딸기 맛 나는 담배 나왔대 이러면 한번 피워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작을 안 하게 되는 게 나중에 이건 중독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끊고 싶을 때 못 끊으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멋있어요, 음,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이 더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해서 그 뭔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음, 불가능한 감정에 휩싸이는 거라든지 통제 불가능한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에서 이제 되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막 저는 또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 아닌 사람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그렇게 잘 안 해서 그런 어떤 그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보통 잠을 많이 자요. 음, 예,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이 자고 그러는 편이에요. 산도님 진짜 건강하고 좋은 분이시네요. 너무 부러워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 개복치님 얘기랑 산도님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산도님의 그 내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좀 두렵다? 그게 음, 산도님 말씀의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그런 맞아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종류가 좀 네. 다른 것 같은? 음. 두려움을 느끼는 종류?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두려움을 넘어서서 약간 일종의 아까 폭을 내가 말해서 폭주를 하는 거고,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설 때는 나는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는 과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컨트롤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99%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 두려움을 버리고 그냥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두려움보다 불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허라든지 그런 게 커서지 않을까요? 맞죠? 그 두려움을 잡아먹는 네. 거죠. 네. 네네네네. 근데 그런 저의 상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거죠. 음,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까 왜 많이 잔다고 하셨잖아요, 산도님. 그래서 저는 네네. 그래도 또 건강하다고 느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썼어요.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음. 저는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 써왔어요. 네 가지 내지는 다섯 가지인데, 오, 산책과 운동을 하나로 묶고, 네네네. 독서와 대화, 그리고 잠. 뭐 음. 제가 뭐, 그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잠이 딱 있길래, 아, 역시 산도님 뭘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경험을 하자면, 그러니까 산책은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혼자서도 좋고,
마음에 맞는 친구랑 산책을 천천히 이렇게 햇볕 특히 쬐면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되게 좋고, 독서도 그런 대화 방면이 좋은 것 같고, 대화는 근데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 저로 치면 이렇게 두 분 같은 친구나, 그러니까 좀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좋은 여운이 남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열등감이나 나의 안 좋은 부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잠드는 거. 정말 좋은 음. 마음의 협을 달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키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 근데 허기라는 게 확 찾아올 때는 사실은 거기 말려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약간 거기서 내가 바로 하고 싶은 욕망이 치솟는 거를 당장 하기보다는 음, 뭐 정말 몸을 움직인다든가 잠깐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좀 거리를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컨트롤이 당연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내로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일단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사실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산책이나 어떤 좋은 대화, 뭐 독서 이런 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세상에 정말 몇 안 가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롤라인 랩의 그 책 중에 그먼 길로 돌아갈까라는 책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 캐롤라인 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캐롤라인 랩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고 뭐 남성 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좀 평안을 찾은 방식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만 그 강아지를 입양한 것과 그 강아지를 함께 산책시키는 마음 맞는 친구와의 산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강아지도 사실 굉장히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변치 않는 애정을 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쓸모의 영역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어떤 교감 대상이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음. 읽으면서 좀 했고, 그리고 산책과 마음 맞는 친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삶에서 남자나 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산도님은 어떤 조언을 저 같은 사람에게?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은 기대가 안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공허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부터의 어떤 어, 복귀, 행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과 그 허기를 달래는 거는 좀 다른 아, 문제 다르죠, 같거든요. 다르죠. 그럼 네. 그러면은 그 행위까지 가지 않는 거잖아요, 산도님은. 어떻게 안 네. 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냥 컨트롤이 되는 거구나. 공허보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공허나 이런 외로움보다 이게 좀 더 큰 거, 이쪽이 음, 더 큰 거.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제가 그게 더 큰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짜 예전에 저는 이제 술도 취할 때까지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가 대학 오스타 때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 때 이제 그거 이렇게 친구들 동기들끼리 뭐 MT 같은 거 가잖아요. 저는 그런데 잘 참석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어쩌다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막 미지근한 소주들 되게 막 먹잖아요. 그래서 마시다 보니까 너무 제가 취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취하면 필름이 끊기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놀리느라고 어제 진짜 말도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그게 농담인 줄 알면서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어떤 시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방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스틱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잘 취할 때까지 안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그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걸 저는 이제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잘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저는 뭐랄까 그 아까 자기가 싫어하는, 이거 되게 그냥 피상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뭐 예를 들면 자기 파괴적이라거나 혹은 하고 나서 굳이 즐겁지 않은 일들을 보다 다른 일들의 어떤 경우의 수, 아까 말씀하신 뭐 산책, 운동, 독서, 대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뭔가 해본다라는 행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그 네, 말을 얹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 가지로만 해결책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뭐 허기를 더 느끼고 그런 어떤 중독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호르몬의 영향이나 좀 선천적인 영역도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그걸 다 맞아요.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도, 음, 그래서 음, 말씀하신 이제 다른 대체 행동들을 개발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네. 이런 걸 취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스톱하는 음,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음, 뭐 말씀하신 그런 혐오를 이용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술을 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어떤 음. 약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 너무 구역감이나 이런 게 심해져서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약을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온갖 방법을 다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뭐를 하나를 교정하면은 뭐 다 교정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내가 이렇다라는 거를, 내가 좀 이런 걸 취약하다라는 걸 일단 알아차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고, 그 방법은 다 이제 개인이 사실 내가 어떨 때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각자의 문제들이 좀 도움이 되는 정도지 그러는 것 같아요. 키님 말씀처럼. 네,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혹시 이걸 보거나 듣는 분들에게 약간의, 여기 저희가 이제 셋이지만 셋과 비슷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좀 맞아요. 도움 내지는, 뭐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 관련해서 드렸던 게, 준비해달라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감히 저희가 록산 게이 얘기 한마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는 안 썼지만 제가 질문에 록산 게이 네. 한마디 그랬더니 천도님이 감히 음. 제가 뭐라고 록산 게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밑에 이제 이런 음. 사람들이 꼭 읽으면 좋겠다였는데 저는 이걸 합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록산게이 음, 얘기 한마디라고 했던 거는 사실 록산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록산게이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록산게이로 상징되는 좀 약간 정이 비슷하게 되는 그런 좀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 죄송해요. 제가 꼭 해야 되는 얘기 안 해서 조금 넘어갈게요. 네. 제가 아까 질문 하나 음. 건졌져서 안 했는데, 저는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 여성의 체중, 몸에 대한 생각들이 좀 궁금했어요. 뭐 저희는 지금 뭐 이렇게 보이기에도 사실 그렇게 막 비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각자 몸에 대한 역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나라 아니면 그냥 뭐 전 세계 통용으로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그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 음. 저는 이 책이 사실 개인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어떤 일부에라도. 근데 사실 뭐 록산기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건강에도 위협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지만, 사실 그 정도로 과체중이 아니어도 많은 여자들은 자기가 지금 충분히 날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검열하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물론 아주 간혹 있겠지만. 근데 저만 해도 저도 이 과체중이었던 적은 없는데 지금도 거울을 보면은 아 뱃살 좀 이렇게 뱃살이 없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뱃살을 없애는 상상 같은 거 하고 뭐 지방흡입 받을 생각은 없지만 받으면 이게 사라질까? 뭐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스러운 부분부터 보거든요. 외모를 볼 때.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제가 예쁘다든가 날씬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말을 듣거나 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편감, 난 여기가 별론데, 난 여기가 뚱뚱한데,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이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아예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에서 뭐또 이런저런 뭐 말을 들으면은 또 거기에 또 속박되게 되고, 그래서 참 네,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개복치님과 여행하면서 한 얘기인데,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살찌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 나는 살 빠지면 예쁘고, 살찌면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이잖아. 맞아. 사실이지, 사실이야. 사실이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맞아. 연습을 안 하면 어려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어가지고 너무 뭐 좋다. 연습할 게 뭐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선생님 저도 어떠신가요? 네. 네네. 네네. 파기형부터 얘기하자면 뭐 네네.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체중이었던 적은 없는데 근데 과체중 직전까지 가본 적은 있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또 앞서 얘기한 그 허기랑 좀 맞닿아 있거든요. 그 마음의 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밤마다 여러분 꼬북칩 초코 추러스는 정말 살찌우고 싶으시면 돼요. 한 번에 밤에 조금씩 드시고 먹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니 저 밤에 2봉지씩 먹었어요. 진짜 안 빼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한 번 먹으면 저는 진짜 끊이지 않기 때문에 꼬북칩 초코스러스 2봉지를 먹고 또 뭘 먹고 이게 습관이 또 되니까 2, 3주 되니까 정말 살찌는 게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 약간 악순환이거든요. 그 막, 아, 나 이러고 왜 그러지? 그리고 또 먹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뭐 비만 직전, 과체중 직전까지 간 적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자기 혐오가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식이 조절을 살짝 하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빠진 저에 대한 만족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넘어서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게 생길 때도 있는데 이게 우월할 일은 아니지 않나? 왜냐면 내가 음, 과체중 직전까지 갔지만 그때 사실 불편한 거는 없었어요. 몸이 아플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제 마음 하나였죠. 옷을 입었을 때 막 잘 안 맞고 태가 핏이 좀 별로고 이런 나를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러워 할 일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키니님처럼 아무리 살이 빠지고 했어도 부족한 점은 계속 드러나고 그게 보이고 그런 강박이 좀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저도 다들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에 대해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한 2주 넘게 운동을 안 했더니 또 살이 또 엄청은 아니어도 그 빠진 걸 거의 회복시켜 놨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강박과 압박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루 한 끼 먹어야지. 운동 3시간씩 해야지. 일단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나는 지금 여기 살이 한 4, 5kg 더 찐다고 해도 저는 과체중이 아닐 거고 보기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살찐 나에 대해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씁쓸한 지점입니다. 네. 산도님 어떠신가요? 저는 저는 과체중이었던 적이 라인 나우입니다. 지금이고 어떠세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네, 저는 평생 완전 빼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처음 보는 이제 숫자를 계속 이제 보게 되는 1년여였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 많이 먹고 많이 안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말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지?
가끔 이제 뭐 거울 보고 깜짝 놀란다거나.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이제 사진 같은 거 본다거나 옛날 사진이랑 최근에 찍은 사진 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7, 8kg 정도를 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되게 이렇게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참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딱 가서 거울을 볼 때 깜짝 놀라요. 어머, 이렇게 뭐야, 얼굴 왜 이렇게 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조금 생각을 하고 빼야지 하는데 사실 그게 진심은 아닌 것 같고 제 마음속에.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과체중으로 이렇게 딱 넘어간 상태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항상 마른 비만이었다가 이제 마른을 뗐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이렇게 살이 쪘을 때 올라가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디 쉐입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빼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그 록상기가 계속 이성과 어떤 본인이 느끼는 바가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어떤 체중이라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에서도 여자들이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사회고,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되게 말라깽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뭔가 연예인이라든지 제가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말라가 되는 몸매라든지. 게 꿈입니다. 한 번쯤 네, 네, 되어보는 저는 게. 개말라를 좋아해요. 한 그러니까 번쯤 개말라가 되고 싶어. 제가 보기에는 개말라가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나의 또 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호와 판단과 차별이 정말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이제 선을 두고 나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뭔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주입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정말로 그게 주입만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외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세심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래야 되는 걸까? 그래서 왜 그 록상기 책에서도 막 연예인들이 뭐 출산 전후나 이렇게 살 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룬다. 그걸 보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또 아이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자꾸 프로화나 챌린지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제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사실은 제일 마른 여자 연예인이 예쁘다고 느껴지고, 그런 어떤 충돌이 항상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 근데 저도 약간 네, 키니님 먼저. 그냥 저도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별개로 누가 예쁘다라고 제가 인식하는 거는 결국 날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막 너무 예쁘다, 막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정말 다 마르고, 그러니까 날씬한 걸 넘어선 마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쪽에 소위 미모의 날씬한 여성들이, 또래 여성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일종의 죄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성격도 되게 좋고, 근데 그 친구들이 조금 살이 찌거나 하면은 바로 뒤에서 말이 조금씩 나와요. 살 좀 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우리 같은 일반 우리 회사 다른 동료들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게 뭐 어때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은 직업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뭐 프로식이 없네까지는 아니어도 기왕이면은 좀 마른 게 더 예뻐 보일 텐데, 좋을 텐데, 이런 잘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조금 죄책감이 느껴지죠. 왜 죄책감이냐면은 나는 좀 덩치가 있거나 뭐 살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 자체로 예쁘다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미의 기준 내지는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 내가 그게 좀 모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산도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입이 된 거라고만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그 주입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냥 저는 주입된 게 맞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너무 어릴 때부터 나는 TV랑 이런 걸 보면서 날씬한 사람들이 미 자체고 미의 기준은 이런 거라고 봐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고 뭐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게 내 생각이 됐고 저는 그게 주입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고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 이제 같아요. 와서 어쩌겠나. 네. 좋은 걸. 그러니까 난 좋은데 네, 어떡해. 응.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쁜 연예인을 보는 것 자체가 주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그쵸.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맞아요. 단순히 대상으로서만 예쁘다고 해서 막 묻힐 수 있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도 근데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요즘에 이렇게 어떤 그룹의 여자 아이돌 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멤버인데 그 멤버가 이제 한동안 몸이 아파서 쉬었어요. 근데 이제 쉬고 다시 합류를 해서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멤버분이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이제 약의 부작용으로 살이 되게 많이 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정말 보기 어려운 여자 아이돌의 몸매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살이 좀 찐 상태로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는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아까 키니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가 진짜 예뻤는데 이 생각도 막 동시에 안타깝고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복잡해요. 진짜 미디어를 볼 때는. 이 얘기는 결론을 사실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뻔한 네. 있는 자체를 사랑하자 어쩌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씁쓸하다 잘 모르겠다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이제 감히 우리가 록상계 얘기 한마디를 하려다가 그냥 저는 그거를 좀 넘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헌거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록상계로 비롯되는 혹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더하기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뭐 그냥 저처럼 마음의 허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3년 전에 읽고 지금 또 읽지만 읽을 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 이 책을 읽고 나는 조금 뭔가 채워진 느낌을 받거나 혹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 꼭 안 달라질 거야. 안 달라졌거든요. 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더 어떤 공허함과 이런 걸 시달리고 있고. 근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나 말고도 이런 허기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그냥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텅 빈 것 같고 나의 행동이 좀 제어가 안 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비만이나 이런 뭐 성폭력을 떠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그런 마음의 허기에 시달린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니님? 저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분들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한 감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사자의 글이 주는 영향이라는 건 정말 또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도, 이걸 이제 읽는 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향들이 있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닐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글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글쓰기가 정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 네. 이 책 읽으면서 또 생각난 게 한국 그 작가 중에 이제 그분은 친족 성폭력 생존자신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본인의 그 성폭력 경험을 쓴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랑 아예 다른 차원의 글 쓰는 거예요. 저는 뭐 글을 저도 안 쓰지만 글쓰기를 어쨌든 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들 글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록상기도 글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막 네, 그런. 록상기 씨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글 많이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록상기 한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힘내십시오. 아, 저도 한마디 그냥 그거였어. 그냥 살아서 사실 지금 뭐 이창은 같은 이겨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겨내려고 하는 중이고 그 과정을 이렇게 써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해준 게 되게 고맙고 그 자체로 존재해주는 게 되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히 계셔라. 저도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헝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